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후 3개월 아기 입에 당신 젖꼭지를 물리고 있었으니까요. 젖도 나오지 않는 마른 가슴을 제 아이에게 제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알 수 없었던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아기 방을 들락날락 하시더니 제가 수유를 마치고 트림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아기를 빼앗다시피 안아가셨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첫 손주니까 예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너는 쉬어. 내가 보면 되지. 남편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좀 쉬어. 우리 엄마가 3명이나 키우신 분인데 뭐. 저는 뭔가 찝찝했지만 피곤하기도 했고 시댁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했어요. 보채는 울음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후다닥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당신 가슴을 제 아기 입에 물리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젖도 나오지 않는 그 마른 가슴을. 어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도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왜 이래? 애가 보채길래 달래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달래는 게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젖 안 나와도 아기들 입에 물려주면 안정이 되거든. 너네도 다 이렇게 컸어.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제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아기를 빼앗듯이 안아들었습니다. 아기 입 주변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는데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기가 놀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다신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뭐가 문제야?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애 키우기 힘들어. 시어머니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난을 떤다는 듯한 투였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정말로 옛날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했던 건가? 아니,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이상한 거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저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괜찮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던 남편 얼굴이 잠깐 굳어지더니 곧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 에이, 그게 뭐 큰일이야. 옛날 사람들은 원래 그래. 큰일 아니라고. 이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주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당신이 너무 민감한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애를 예뻐하시는데.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게 아니잖아. 민감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잖아. 젖도 안 나오는데 왜 아기 입에 가슴을 물려.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남편은 저를 나무라듯 말하고는 그냥 씻으러 가버렸습니다. 마치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아기 입에 당신 가슴을 물리던 그 장면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문도 안 두드리고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수유 케이프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수유 중이에요. 나중에 들어오세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어때? 다 큰 며느리 젖보는 게. 나도 여자야. 나도 다 겪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며 제 옆에 버젓이 앉으시더니 제가 수유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유를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젖이 잘 나오네. 근데 자세가 그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아기가 제대로 못 먹어. 시어머니는 제 가슴을 향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몸을 만지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아기가 놀라서 젖꼭지를 놓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래?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봐, 애 놀랐잖아.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별나네. 요즘 젊은 것들은 뭘 그렇게 따지는지. 너네도 다 이렇게 컸다고. 내가 3명이나 키웠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너네도 다 이렇게 컸다고. 마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나가셨지만 문은 열어둔 채로 나가셨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를 달래며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상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진짜 옛날엔 다 저랬던 건가? 저녁에 시아버지까지 오셨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시아버지는 이해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수유할 때 방에 들어오시는데 그건 좀.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해서요. 문도 안 두드리시고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해?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문제잖아요. 수유하는 건 개인적인 일인데. 시아버지가 신문을 탁 접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프라이버시? 한 집안 식구끼리 무슨 프라이버시야.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배운 것들이 문제야. 배운 게 문제라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남편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해? 우리 부모님이 손주 예뻐하시는 게 죄야? 남편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한편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라도 제 편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엄마 나 목이 메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들이 원래 그래.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참아. 애 키우는 거 도와주시잖아. 요즘 시대에 손주 봐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엄마도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마저 저를 이해 못 해주시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괜히 싸웠다가 남편한테 미움받으면 너만 손해야.
시댁이랑 사이 나빠지면 나중에 더 힘들어.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기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모두가 저더러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아기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치셨습니다. 어디가? 아기 바람 좀 쏘이려고요. 요즘 미세먼지 심한데 무슨 산책이야. 집에 있어. 괜찮아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성큼성큼 걸어 나오셨습니다. 안 된다니까. 애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요즘 독감도 돌고 그런다던데. 따뜻하게 입혔어요. 괜찮을 거예요. 내가 안 된다잖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유모차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제일 잘 아는 거야. 내가 3명이나 키워봐서 아는데 신생아는 함부로밖에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내 말 들어. 오늘은 집에 있어.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유모차를 현관 안쪽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산책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싸워봤자 제가 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길래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아기 밥 시간도 다 됐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아기를 옆에 눕히고 또 그 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기 입에 당신 젖꼭지를 물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는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보채서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자고 있었고 깨우기 미안해서 내가 달랜 거야. 저 앉았어요. 거실에 있었다고요. 아무튼 애가 울어서 내가 달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달래는 게 문제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래? 내가 바로바로 오면 내가 이럴 필요 없잖아. 시어머니가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제 잘못이라는 듯이요. 제발 제 아기 입에 가슴을 물리지 말아달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짓을 계속하시니까. 저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 입 주변이 또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역겨웠습니다. 너 정말 버릇없네. 내가 손주 좀 예뻐하는 게 그렇게 죄야? 예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 내가 비정상이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네도 다 이렇게 컸어.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키웠다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지금은 옛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그렇게 안 자랐어요. 어떻게 알아? 넌 기억도 못할 텐데. 내 엄마한테 물어봐. 다 그렇게 컸을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방을 나가셨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무력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마치 제가 재판을 받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뭐가 문제야? 정확히 말해봐. 시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어머니가 제 아기 입에 계속 가슴을 물리세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왜? 시아버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할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옛날엔 다 그렇게 키웠어. 나도 우리 엄마 젖 먹고 컸고 우리 애들도 할머니 젖 물고 컸어.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위생 문제도 있고. 위생? 무슨 위생? 한 집안 식구인데 무슨 위생이야.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엄마 젖이랑 할머니 가슴을 구분 못하면. 혼란? 무슨 혼란? 애가 뭘 알아? 그냥 빨면 되는 거지. 시아버지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거들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그냥 손주가 예뻐서 그러시는 건데. 나쁜 마음이 아니면 다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신은 완벽한 엄마야? 애 키우는 것도 서툴면서. 남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진짜 당신 요즘 이상해. 산후우울증 아니야? 괜히 신경질적으로 굴고. 뭐? 병원 가봐. 정신과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들이 미쳐 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기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기를 바운서에 태워서 데리고 갔고, 샤워할 때도 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아기가 잠들 때도 제 옆에 두고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해하셨습니다. 애를 왜 그렇게 끼고 사냐? 좀 맡겨놔. 내가 봐줄게.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며느리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 나한테 애 못 맡기겠다는 거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해? 시어머니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눈빛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네. 손주 하나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다니.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울리고. 남편은 문을 닫자마자 따지듯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내 아기를 내가 보겠다고 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가 왜 울어? 엄마가 손주 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한 거야. 정상적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해? 정상? 내가 비정상이라고? 그래, 비정상이야.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엄마 말대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상이야. 정상적인 엄마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상인 사람이 시어머니를 비정상 취급을 해? 그게 정상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였어요. 알았어.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미친 거야. 만족해?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재우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었어요.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셔서 결국 이혼했어요. 참지 마세요. 그건 정서적 학대예요.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남편이 편들면 답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저는 너무 늦게 나와서 후회해요. 제 아기는 결국 시어머니 집착 때문에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딱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나와 보니 시어머니가 아기 방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아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입 주변이 축축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났어요. 또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뭐? 또 아기 입에 가슴을 물리셨죠? 아니야. 나는 그냥 들어가서 애 보기만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기 입 주변이 젖어 있잖아요. 그건 침 흘린 거야. 아기들은 원래 침을 많이 흘리거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내가 뭘 봤는데. 증거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제가 없을 때 아기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집에서 내가 어디를 못 들어가? 아기 방은 안 돼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제발 좀. 싫어. 나는 손주 보고 싶을 때 볼 거야. 내가 뭔데 나를 막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당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곳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아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노려보고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이?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잠깐? 3시간이 잠깐이야? 손주를 데리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녀?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산책 좀 했어요. 산책을 3시간씩 해? 애 힘들잖아. 나한테 맡기고 가든가. 제 아기는 제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저는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손주를 나한테서 빼앗고 나를 못 믿게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을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응?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시집 와서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한 적 있어?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시어머니가 피해자처럼 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얘가 나를 못 살게 굴어.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 주고 나를 도둑 취급하고.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또 뭘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우시겠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도를 넘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나도 속상해. 당신 엄마가 우리 애한테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안 속상해? 또 그 얘기야.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해. 엄마가 손주 예뻐하시는 것도
이제 질렸어. 예뻐하는 게 아니라 집착이라고. 병적인 집착이야. 당신이 병적이야. 당신. 남편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산후 우울증 걸려서 정신이 나간 거야. 병원 가. 당장. 나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엄마를 비정상 취급을 해? 하루 종일 아기 끼고 살면서 엄마는 쳐다도 못 보게 해? 시아버지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아버지, 이 사람이 엄마를.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말하려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제 아기 입에 계속 가슴을 물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하시고 거짓말까지 하시잖아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또 그러셨잖아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키웠어.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반말하냐? 죄송합니다. 미안한 줄 알면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시아버지가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어머니가 하셔야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제 아기한테 이상한 짓 하신 거 사과하셔야죠. 그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제가 팔을 빼려고 했는데 남편이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당장? 싫어. 내가 왜? 그때 남편이 저를 벽 쪽으로 밀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밀친 거였어요. 저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여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정신 차려. 남편은 차갑게 말하고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어요. 시아버지도 혀를 차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기를 꼭 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가정폭력 상담, 이혼 변호사, 한부모 지원. 새벽까지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아기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아기 옷과 기저귀, 필요한 것들만 골랐어요. 큰 가방에 담으면 눈에 띌 것 같아서 여러 개의 작은 가방에 나눠 담았습니다. 제 옷은 몇 벌만 챙겼어요. 아기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통장과 신분증, 아기 건강보험증도 챙겼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나니 오전 10시쯤 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집에 계셨습니다. 낮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기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걸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출근하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냉전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말을 안 걸어주시니 더 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우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옆에 눕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아기띠에 안고 미리 싸둔 가방들을 천천히 들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낼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대전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도망치듯 나온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자유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 이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울음만 나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으로 들이시며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됐다, 됐어. 일단 들어와. 애깰라. 엄마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뜻한 물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한 일들, 남편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한 것들, 어제 밀쳤던 일까지. 엄마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할머니도 그랬고 시어머니도 그랬어. 다 참았어. 엄마. 근데 너는 참지 못하겠구나.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으면 안 되는 거였어. 엄마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참으라고만 했지.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엄마. 저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좀 있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있어. 내 방이야. 그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데리고 가출이야? 미쳤어? 당장 집에 안 돌아올 거야?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되자 남편이 친정으로 왔어요. 현관벨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열어봐. 나 알아. 거기 있는 거.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남편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 애 데리고 가출을 해? 가출이 아니야. 피신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피신? 무슨 피신? 당신네 집에 있으면 우리 애가 위험하니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엄마가 손주한테 뭘 어쨌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문제야.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민한 게 아니야. 정상적인 엄마의 반응이야. 정상? 당신이 정상?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야 해. 진짜로. 정신과 말이야. 나는 안 가. 그리고 당신한테 안 돌아가. 뭐? 이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제정신인 적은 처음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애 때문에라도 생각 좀 해봐. 애가 아빠 없이 크면 어떡하려고. 당신 같은 아빠 없는 게 나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시어머니의 아들일 뿐이야. 남편도 아빠도 아니야. 남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응, 끝까지. 후회할 거야.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양육권 포기 안 해. 우리 애야. 내 딸이라고. 양육권? 제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있어? 분유 한 번 탄 적 있어? 밤에 애 올 때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본 적 있어? 그건 뭐?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그게 아빠 역할의 전부야?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사위, 오늘은 그만 가봐. 우리 딸 좀 쉬게 해줘. 남편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잘했어.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엄마가 봐도 그 집은 아니야. 넌 잘한 거야. 1시간쯤 지나자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손주 데리고 당장 집에 와. 내 손주를 내가 어떻게 해? 경찰 부를 거야. 유괴야, 유괴. 24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신고한다. 저는 문자를 보고 떨렸어요. 경찰? 유괴? 엄마가 제 휴대폰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겁먹지 마. 엄마가 아기 데리고 나온 게 무슨 유괴야. 허세야, 허세. 그래도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내일 당장.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사진이나 영상, 녹음 파일 같은 거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럼 힘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인데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당신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걸 증명하면 되니까요. 다만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으니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 능력을 증명하고 다투면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막막했어요. 일단 상담부터 신청하세요. 이혼 조정 말이에요.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안 가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기는 거야.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날 저녁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시아버지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얘야, 이러지 마. 애 생각해서라도. 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잘못했나? 손주 좀 예뻐한 게 아니에요. 집착이었어요. 집착?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돼? 시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손주 보고 싶어서 매일 우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죄송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야. 내가 만든 문제라고.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돌아와.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협박이세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얘기했대? 돌아오래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대요.
겁먹지 마. 법이 있어. 법이.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아기는 대답 대신 작은 숨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매일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날짜를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아가는 꿈,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기와 단둘이, 아니 엄마까지 셋이서 사는 게요.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제 수유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아기를 뺏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도 더 편안해 보였어요. 더 잘 웃고 더 잘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갔을 때 남편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손주 좀 보자. 제발. 저는 아기를 꼭 안고 고개를 돌렸어요. 조정실에 들어갔을 때 조정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한테 한 일들, 남편이 저를 방치한 일들, 마지막에 밀쳤던 일까지.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 차례가 됐어요. 제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손주를 예뻐하셨을 뿐인데 아내가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부인, 진정하세요. 조정위원이 말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상대 측은요? 아내의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보낸 문자들, 시어머니한테 화낸 문자들이 쭉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첫 조정은 그렇게 끝났어요.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손주 얼굴 좀 보자. 한 번만. 놔주세요. 나는 정말 손주가 예뻐서 그랬던 거야. 나쁜 마음 없었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집에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야. 진짜 안 그럴게. 손주만 보게 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힘들어요.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2달째, 두 번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양보안을 제시했어요. 이혼은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고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을 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제가 즉시 거절했습니다. 면접 교섭 때 시어머니가 올 거잖아요. 어머니는 손주가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정위원이 말씀하셨어요. 면접교섭권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거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만 조건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시댁 가족은 동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조정도 끝났어요. 세 달째, 드디어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남편은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은 크게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모은 돈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 뭐? 당신 후회 안 할 거야?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아기 아빠. 하지만 이제는 남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자리 알아봐야죠.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가 봐줄게. 엄마도 일하시잖아요. 괜찮아. 뭐든지 할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독립해야 했으니까요. 엄마한테 계속 폐를 끼칠 순 없었어요. 검색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들리는 얘기로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손주 생각에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큰 집에 시어머니만 덩그러니 남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랑이 집착이 되고 애정이 통제가 될 때 결국 모두를 잃게 되니까요. 넉 달째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기와 단둘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기 얼굴을 봤어요. 이제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제게 걸어오면 저는 두 팔 벌려 안아줬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울었지만 이제는 잘 적응했어요. 돈은 빠듯했어요. 매달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아무도 제 육아에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아기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 남편이 아기를 만나러 왔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정도 아기와 놀아주고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편도 저도 아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잘 지내? 남편이 어느 날 물었어요. 응. 너는? 나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어 하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 생각에 매일 우시고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사진은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년쯤 더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셨어. 뭐?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계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아기 사진 드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한 장만요. 최근 거 고마워.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기 사진 한 장을 남편한테 보냈어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어. 고마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이제 2돌이 됐어요. 말도 제법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기가 제게 말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지켜냈구나. 우리 둘 다 지켜냈구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오셨어요. 요즘 괜찮아? 응,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견딜만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그럼, 넌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엄마가 봐도 그때 안 나왔으면 넌 정말 미쳐버렸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여전히 병원에 계실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는 손주를 사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아기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 그렇지?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을 거예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옳았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숨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싸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겼어요. 눈을 감으니 더 이상 악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입에 젖을 물리는 꿈도, 남편이 저를 밀치는 꿈도, 이제는 평화로운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내일 아침 아기가 웃으며 깨어날 꿈을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아침을 먹는 꿈을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지켰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이 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게